네, 또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 전편에 지금 굉장히 많은 타이틀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고 굉장히 거래 시에 클리어한 타이틀을 그렇죠. 이렇게 그 바이어에게 넘겨주고 셀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 외에 그 집을 사고 났을 때 네네. 집에 보면은 이제 여기가 내 땅 같은데 이쪽 그렇죠. 옆집 사람이 이렇게 넘어간 거 넘어왔다. 인크로치먼트라고 인코치먼트라고 그러죠.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타이틀 회사에서 내 그 소유권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해결해 주시는데요. 보통 인코치먼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리코딩된 인코치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저랑 크리스 계사님께서 네이버인데 제가 크리스 계사님의 허락을 받고 그 땅을 넘어가는 경우. 근데 그게 뭐 어느 정도밖에 안 돼요. 뭐 1피트, 뭐 2피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거는 뭐 프릴림에 뜨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넘어간 것 같다 생각을 하시면 보통 타이틀 컴퍼니 입장에서는 한 200만 불 정도가 넘어가는 집을 하이라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이라이 같은 프로퍼티들을 하이라이가 있는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스펙션을 그냥 내보내요. 그래서 인스펙터가 찾는 경우도 있어요, 인코치먼트를. 그렇지만 만약에 그거를 찾는다고 해서 뭐 그거를 커버를 하지는 않아요, 타이틀 컴퍼니. 대신에 리포트 안에만 넣어놓기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그리가 된 인코치먼트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포트에만 보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커버는 안 해드리고요. 저희가 뭐 따로 나가서 인코치먼트를 그냥 찾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정말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를 정말 아시고 싶으시면 그럴 때는 서베이어를 오더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 보통 집을 사셨을 때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저게 내 땅 같은데 이게 옆집이 이렇게 넘어온 것 같으면은 그 아키텍 같은 분이나 뭐 서베이어들 불러서 정확히 이제 선을 긋고 내 땅을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럼 뭐 큰 집 같은 경우는 그런 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펜스가 어정쩡하게 세워있는 집들 많이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특히 슬랍으로 빠지시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가 자기 땅인 줄 알고 내려가셔가지고 거기다 수영장을 지으신 적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뒷집에 있는 사람 땅이에요. 그래서 그런 큰 인코치먼트는 러스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뭘 하시기 전에 뭐 직교나 한번 뭐 이렇게 알아보셔야 하실 때는 돼요. 꼭 이제 그 서베이어를 불러서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타이틀을 깨끗이 해주시는 거 외에 또 무슨 일들을 또 많이 하시죠? 그러면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스크로에 돈을 관리하는데 돈 관리하는 것도 이제 셀러 측에 잘 전달하는 거. 그렇죠. 또 왜 또 뭐 저희가 이제 리코딩을 또 관리를 하고 있죠. 네.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에스코를 클로징 하기 위해서는 한국말로 하면 집문서죠. 미국말로 하면 granted 그러고 모든 deed, 뭐 deed of trust, loan doc, 그다음에 granted 그거에 대한 모든 그 필요한 서류들을 이제 에스코에서 다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타이틀 컴퍼니로 보내세요. 그러면 저희한테 타이틀 컴퍼니 그 모든 닭이 다 오면 저희가 그거를 다 리뷰를 해요. 뭐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다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저희 쪽에서 리코더스 오피스로 넘겨요. 그 리코더스 오피스에서 그 리코딩이 되면 그 컨퍼메이션 자체가 저희한테 오면 그거를 저희가 에스크로한테 알려드리면 그때 돼서 이제 에스크로가 확실하게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그러면은 그 마지막 작업에는 정신이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달말 이럴 때는 저희가 정말 바쁘죠. 뭐 수십 개의 집들이 막 한꺼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수백 개씩. 수백 예, 개씩. 그렇죠. 그렇게 클로징이 있죠. 그래도 예, 빠지는 그리고 저희도 이게 각자 카운티마다 이게 컷오프 타임이 있어요.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샘데이 리코딩이 안 돼요. 근데 저희 회사는 만약에 8:30 전까지만이라도 만약에 닭이 들어온다면 그날 같은 날 리코딩을 하실 수 있지만 보통 LA 카운티는 당일날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전날 다 에스코에서 미리 보내놓으시고요.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시 반 전에까지 모든 닭이 다 들어오면 제가 그걸 스캔을 해서 스페셜 리코딩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 리버사이드 샌버디노 같은 경우는 샘데이 가능하지만 2시 반까지 모든 닭이 다 들어와야 돼요. 복잡하시네요. 그렇죠. 모든 거를 타이틀 컴퍼니가 거의 다 관리를 다 하죠. 돈부터 그렇죠. 해서 디드에서부터 전부 다. 뭐 돈이 중요하니까. 근데 제일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제 각자 이제 거래를 하실 때 이제 뭐 아시는 분끼리 뭐 거래하시고 타이틀을 그냥 에스크로 오픈하셔서 서로들 이렇게 넘기시고 그러시는 분 많은데 진짜 꼭 타이틀 회사를 거치셔서 굉장히 좀 보장을 받으시고 사기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아까도 제가 사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나쁜 짓이니까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저희가 시그니처 매치도 해요. 말 그대로 그랜티드가 딱 들어왔고
저희가 ID 카피도 항상 받기 때문에 드라이브 라이센스 써있는 그 사인과 그랜티드에 있는 사인과 항상 매치를 시켜요. 그리고 모든 딜러버 트러스트 사인이 다르면 그거를 저희 쪽에서 먼저 에스코한테 물어봐요. 이게 왜 사인이 다르냐. 그럼 그거에 대한 익스플레네이션을 항상 달라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아, 이거 뭐, 예. 정말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하나 또 궁금한 건, 네네. 그럼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옥션 같은 데서 네네. 산다.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옥션은 저희가 또 모든 타이틀 컴퍼니가 그 옥션 서치를 해요. 뭐 1차 가는 건지 2차 가는 건지 항상 1차 가는 걸 사셔야 되고 뭐 프로퍼티에서 밀린 게 얼마인지 다 하는데 옥션은 아시다시피 콜트 같은 데 가서 옥션을 하시게 되면 그거는 no guarantee, no warranty예요. 그날 옥션이 바로 캔슬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샀다 그래서 그 말고도 다른 린이 튀어나올 수가 있는 이건 보장을 못 있기 받는 때문에 거네요. 보장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동안 저희가 옥션이 굉장히 핫했을 때 나 타이틀 인슈런스 사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안 돼요. 옥션에서 먼저 사시고 파실 때 타이틀 인슈런스를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옥션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 네네. 모든 리스크를 다 지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튀어나온 린도 다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옥션이 이제 누가 부르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1차가 부르신 거 사시면 그 밑으로는 다 와이프아웃이 돼요. 그래요. 그냥 대신 이제 프랜차이즈 텍스나 이제 그런 것들이 와이프아웃이 안 될 뿐이고 프로퍼티 텍스 같은 경우는 와이프아웃이 안 돼. 네. 안 되니까 그거는 내셔야 되고. 그렇죠. 예. 몇 년씩 안 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옥션까지 가시는 분들은 되게 오랫동안 안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뭐 옥션으로 사시면 좋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좀 위험한 일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옥션에 나오는 것도 없어요. 많이 없으시고 뭐 2008년, 9년, 10년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없고 은행의 옛날이랑 지금이랑 봤을 때 은행이 굉장히 달라요. 옛날에는 은행에서 굉장히 론을 쉽게 주고 또 그다음에 은행 자체에서 100% 융자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근데 요즘 은행들은 옛날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운도 많이 원하시고 또 굉장히 퀄리파이된 바이어들하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은행이 예전같이 그렇게 막 포크로드가 막 쏟아나고 그러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요즘. 보니까 0.1%도 안 되더라고요. 요즘 그러세요. 그리고 옥션 같은 게 내가 정말 잘못 사면 밑으로는 다 와이프아웃이 되지만 위로는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든지 잘 모르시는 분야시면은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으세요. 예, 저도 좀 네. 옥션 뭐 하면 좋다는데 굉장히 네. 리스크가 너무 많은 리스크도 거는 크시고.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시에만 이렇게 많이 인벌브 하시는데 만약 부동산 거래하지 않고 일반 분들이 찾아오시는 어떤 경우에는 찾아오면 좋다. 보통 이제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있으신데, 네. 보통은 저한테는 이렇게 에이전트 분들께서, 저는 에이전트 분들하고 디렉트리 일을 하지, 컨슈머들하고 디렉트리 일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주 가끔, 보통 호모너들이나 좀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뭐 누군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타이틀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는 제가 그래도 그 주위에 저를 아시는 리얼터 분이 계시면 제가 그래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 타이틀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아니 보통 보시면은 이름을 빼겠다 넣겠다 그렇죠, 뭐 하면서 그렇죠, 그럴 그렇죠. 때마다 그 타이틀 회사에서 해주는 보통 그거는 이제 에스크로나 퀵클레임 딜에서 그렇죠. 보통 이름을 애드를 하신다든지 뭐 빼셨다든지 뭐 그러실 때는 뭐 에스크로나 아니면 주위의 어터니나 패럴리거 분들한테 가셔서 디드를 만드시면 저희가 리코딩을 도와드려요. 그 디드를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 법은, 미국 자체는 아시다시피 디드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있어서 끝나는 게 그 리코딩을 또 시켜야 돼요. 등기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등기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예. 거는 올리고 그다음에 그렇죠. 뭐 많은 일을 하시네요. 많은 일을 해요. 에스크로는 캘리포니아하고 뭐 애리조나 몇 스테이트밖에 없지만 타이틀 컴퍼니 다른 스테이트는 미국 자체에서 다 어터니들이 관리를 많이 해요. 그래요? 그렇지만 타이틀 컴퍼니는 미국 전 주에 다 있는 게 타이틀 컴퍼니입니다. 하긴 이 많은 집들을 관리하고 뭐 그렇죠. 하면 그렇죠. 사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사기가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타이틀 컴퍼니가 존재함으로써 저희가 돈을 다 관리하고 저희가 오너십도 관리하고 저희가 린센 저지먼트도 다 찾아내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라는 거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네네. 사기라는 게 보면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뭐 서로 얘기하다 사기가 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랑 사기가 안 나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뭐 이게 좀 경험 같은 거 있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뭐, 도움이 되실 만하죠. 좀 그렇잖아요. 다들 들었을 때, 야, 이런 건 말이 되는 것 같다. 뭐 있잖아요. 사기 같은 거. 뭐 그런 경험 마음 없으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은 거의 없으신데 저는 외국 분들하고도 많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특히 외국 분들 같은 경우에 그 갑자기 막 이렇게 끝날 때쯤 돼서 막 이렇게 저희를 푸시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빨리 클로징 해달라고. 그럼 알고 보면 나중에 forge signature, 그러니까 남의 시그니처 자체를 이렇게 그 베껴서 네.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걸 어쩔 수 없이 타이틀 컴퍼니가 당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그거는 그런 클레임이 들어오면 저희도 물어주기는 하지만 자주 들어오는 거는 아니에요. 자주 들어오는 건 아니고 아주 가끔 그렇게 그 forge signature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골머리를 썼고 있죠. 남의 집을 파는 건가요? 그러니까 남의 집이라기보다는 이제 론을 빼시는 경우가 많아요. 론을. 하고 그분도 모르는 론을 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패밀리 멤버인데 부모님한테 프로퍼티를 상속을 받으셨어요. 근데 상속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모르게 두 분이서 론을 빼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의 시그니처를 forge 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 타이틀 컴퍼니 입장에서는 그런 거 커버가 되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그 돈을 항상 에스코로 가고 커버가 되진 않아요. 하여튼 커버가 되진 않아요. 타이틀을 거치셔야지만 진짜 완벽하게 깨끗한 오너십을 소유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는 진짜 뭐 별별 일들, 지금 미국은 로스시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어디서 많습니다. 들어올지 모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것들도 뭐 몇 년 전 거 보면은 그거 다 끄집어내서 또 네네네. 사는 건 사는데 내가 팔 때 문제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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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위험한 거는 타이틀 컴퍼니 없이, 에스크로 없이, 그냥 우리가 너무 친해서 그냥 디드만 넘겨줄게.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암만 친해도 솔직히 암만 베스트 프렌드고 뭐 가족이라도 이분의 속사정은 모르시기 때문에 알 수가 항상 없죠. 만약에 우리가 딱 팔았는데 내가 이분이 나한테 크리스 회사님께서 나한테 야 너 너무 친하니까 내가 이 100만 불짜리 집을 너한테 50만 불에 줄게 하면 제가 덥석 물었어요. 나는 우리끼리는 디듬하고 제가 50만 불을 그냥 송금을 하고 크리스 회장님은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에 나는 50만 불 샀는데 벌써 150만 불짜리 론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벌써 저는 50만 플러스 150만 불, 이렇게 200만 불에 이 집을 산 거잖아요. 플러스 또 다른 린센 저지먼트가 나오면은 제가 다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도 없고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린이 걸려 있으면 2차, 3차 계속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필요하신 분들 있는 데까지 빼시는데 하여튼간 깨끗한 타이틀을 받으실 그렇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근데 주택 구매하시는 분들께 뭐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뭐 그리고 뭐 또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저 가장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택 구매하시는 분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솔직히 은행 금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웬만한 캡 가지고는 솔직히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사시는 것보다는 은행에 묶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세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도 좀 더 현명한 것 같고 집값이 지금 뭐 집값도 그렇고 많은 이제 프로퍼티들이 조금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게 좀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예전같이 막 크래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통계상 상황을 봐도 레이트도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게 갈 것 같고 부동산 마켓이 제가 봤을 때는 크래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저는 항상 이렇게 봐요. 언제 사든 그 타이밍은 항상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이 집에 5년 이상 살 거면. 그렇죠. 안 그러면 렌트를 내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내 프라이머리 레지던트면 저는 지금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내가 인베스트먼트 목적으로 프로퍼티 사시겠다 그러면 지금은 약간 인베스트먼트보다는 프라이머리 목적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랑 같은 의견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번 연도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세틀 다운 될 거예요. 그렇다고 맞죠. 막 마켓이 먼저 크레이지하게 이렇게 크래시가 되고 그런 거는 못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팬데믹 기간 동안 너무 그렇죠. 이자율이 너무 올랐죠. 낮아서 그렇죠. 사람들이 그거에 있는데 이제
그게 좀 지우셔야 돼요. 그렇죠. 지우시고. 제가 진짜 18년 동안 일을 하면서 2004년, 5년, 6년도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동안에 있는 마켓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0만 불짜리 집의 가치는 100만 불에서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고 150만 불짜리 집의 가치는 150만 불에서 조금 떨어질 것 같지. 근데 우리가 그 코비드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보시면 100만 불짜리가 115만, 120만 불에 팔린 것 같이 그런 마켓은 없으실 거고요. 그거보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조금 더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사장님 얘기는 많은 집,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왜 물어봤냐면요. 뭐 저희들은 그냥 여기 마켓을 보지만 이분은 전체적인 그렇죠. 마켓을 다 그렇죠. 봐요. 예, 들어오고 나가는 그렇죠. 가격들을 보는가. 그 추이를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과거도 보고 미래도 그렇죠. 보시는 그렇죠. 저보다 좀 돋보기처럼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굉장히 안정된 마켓으로 지금 가고 있다. 가고 있습니다. 좀 그리고 좀 원래 가격대로 찾아가고. 그렇죠. 원래 가격대도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 2년 동안 사신 분들은 좀 자산 가격을 좀 상쇄하는 부분이 있어도 이제 새로 사실 분들은 좀 그만큼 깎인 가격 대신 그렇죠. 또 이제 이자율은 그렇죠. 조금 있지만 또 리파이낸싱 또 그렇죠. 또 하면 리파이낸스 하실 때도 저희 타이틀 컴퍼니가 무조건 필요하세요. 네. 왜냐면 그것도 렌더 쪽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론인지 저지먼트가 이제 린인지를 다 원하고 시기 때문에 항상 이제 세일 트랜잭션은 펄리스가 두 개예요. 하나는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서 사주는 거고 또 하나는 바이어는 렌더를 위해서 사주는 거예요. 렌더는 뭐를 커버리지 원하냐면 그 프로퍼티의 컨디션과 그러니까 그 프로퍼티 정말 거기 있는지 막 근데 1, 2, 3, 4 비치브로 받으려는데 가보니까 프로퍼티가 맨 땅이에요. 그러면 렌더도 스크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프로퍼티가 거기 있는지와 타이틀에서 그렇죠. 타이틀 컴퍼니가 또 그게 문제예요. 말 그대로 내가 건물을 샀는데 1, 2, 3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400만, 500만 정말 큰 돈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한국에 있는 바이어예요. 한국에 있는 바이어인데 이 프로퍼티가 있는지도 없는지 말 그대로 요즘 포토샵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포토샵에 이 건물이라고 이렇게 사기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타이틀 컴퍼니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만 원이 넘어가면 나가요, 사람이. 나가서 그 프로퍼티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한다면 인스펙션이 나가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는 어세서하고 항상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프로퍼티가 있는지 이게 빈 땅인지 아닌지도 다 찾아내요. 그래서 바이어는 렌더를 위해서 커버리지 사주시는 거예요. 그 렌더를 커버하는 목적은 프로퍼티가 정말 거기 있는지 렌더 포지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제 우리가 융자를 하나만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2차, 3차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죠. 그러면 이 포지션을 인슈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차가 내가 제일 먼저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3차로 빌렸어. 그럼 나중에 만약에라도 그분께서 페이먼을 못 하실 경우 이게 포클로저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통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차로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다고. 그 밑으로는 다 와이프아웃이 된다고. 그렇지만 3차나 2차로 사시면 위로는 다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하는 것도 저희가 인슈어를 하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하여튼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여튼간 이게 외람된 말씀인데 타이틀 인슈런스를 통해서 정말 깨끗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 타이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이 송사에 사기꾼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특히 사기는 뭐 가까운 분한테 믿고 맡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좀 거래 시에는 좀 냉정하게 좀 이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장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어려운 시간 굉장히 만나는 시간 2주 전서부터 이제 스케줄 잡자고 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말씀을 잘하고 다음에 더 자주 오겠습니다. 비주얼도 참 좋으시고 하여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구정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토끼해 우리 다 토끼같이 껑충껑충 뛰면서 위로 하나하나씩 올라가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뭐 또 나중에 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또 와서 많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퀘션 앤 앤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또 모셔서 또 거기에 대한 또 얘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